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이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한편 오늘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지면서 요즘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 또 아침 한때는 우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약하게 내리다 그치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평년 수준이죠.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계절이 좀 제자리를 되찾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내에서는 4개의 노선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좀 원주권과 관련된 이 노선들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공모 사업의 선정으로 책 읽는 도시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이 또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문학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에서 홍천철도 사업, 또 삼척 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 동해 신항선, 강호축을 잇는 원주 연결선 등 4개 노선의 반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 원주 춘천 노선은 4차 계획 반영에 불발되었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강원도가 현재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도는 4월 기준으로 도내 투자 유치 규모가 4,503억 원으로 현 추세대로면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맞춤형 투자 기반의 조성과 도 전략산업의 연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레미콘 노조와 원주 레미콘 업계 협상 타결로 장기 중단되었던 원주 지역의 레미콘 공급이 재개됩니다. 민주노총 레미콘 노조와 원주 레미콘 업계는 어제 원주 레미콘 공급에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민주노총도 장기간 진행해왔던 집단 집회 시위를 오늘부터 종료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죠. 강원도 내에서는 4개의 노선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또 10년 내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호남과 충청, 영남 등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망이 갖추게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좀 전반적인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토교통부가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이 계획이 어떤 내용인 거죠? 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 투자의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좀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좀 2030년까지입니다. 철도 개발 계획을 담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어제 좀 기초안을 좀 제시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구축 계획을 좀 각계 의견 수렴과 국토 계획 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오는 6월쯤에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만 기초안이에요. 지금 이야기대로. 이 계획을 가지고 각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심의도 거치고 또 기재부와의 협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상 확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게 좀 변경될 가능성 극히 희박하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포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노선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안을 좀 보면요. 그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철도 구간이 없던 그 홍천 구간, 그러니까 용문에서부터 홍천 구간이 가장 먼저 이제 선택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삼척 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 동해 신항선, 원주 만종을 연결하는 원주 연결선 등 4개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정부의 그 재정 여력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는요. 원주에서부터 춘천 노선과 경원선인 경기 연천에서 철원 월정리, 태백 영동선 제천 삼척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들 노선은 그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어서요. 강원도가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호남, 충청, 영남 등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발표된 철도 사업이요.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뭐 한때는 우리 교통 오지라고 했는데 강원도 곳곳을 철도로 연결하는 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노선이 다 또 각 지역별로 의미가 있고요. 또 상징적인 그런 또 노선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강원도가 1순위로 건의했던 사업은 용문 홍천선이었는데요. 네. 이 노선은 그 경의 중앙선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된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요. 수도권 전체를 통해서 용문 홍천을 35분에 오갈 수 있고요. 네. 서울 청량리까지 한승 없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춘천이 수도권 전철이 구축되거나 원주가 좀 복선화라든가 KT 그 연차가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효과를 누리게 된 것처럼 홍천도 좀 수도권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현재까지 이 춘천은 전철이 연결되었고요. 원주도 또 연결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또 중간 지점이 홍천까지 이렇게 세 곳의 이 전철이 수도권과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아무튼 우리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그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는 경기도 그 강주와 용문간 철도 구축도 좀 예상이 되면 네. 향후에 강남 수서와 홍천도 고속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척 강릉 간 고속 전철화 사업을 보면은 부산에서부터 고성 간의 국토 대동맥 철도 기능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2027년 강릉 제진강 동해 북부선까지 개통이 되면 부산에서부터 고성을 2시간 50분 내에 주파하게 되기 때문에 한 동해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그 동해까지 운행하는 KTX 강릉선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그 이번 사업에 확정된 만종 원주간을 보면요. 네. 구간은 한 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만종에서 원주까지 굳이 또 철도를 놓아야 되나라는 또 의구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큰 또 방향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연결이 되면요. 그 지금 한 6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향후에 보면은 목포, 호남 측권인 목포에서부터 충북 오성, 원주, 강릉을 한꺼번에 연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토를 사선으로 가로지는 균형 발전의 좀 상징적 노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강릉에서부터 원주를 거쳐서 목포 구간이 한 3시간 30분으로 주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한 5시간 30분이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단축이 되고요. 네. 그 향후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된 원주, 춘천, 철원, 내륙 철도와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연결되면 좀 맞는 키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서원주역, 만종역을 지나서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장 최단 코스로 이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때문에 그 강원도에서는 어제 그 한영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용문과 홍천 그리고 삼척과 강릉 등이 좀 정상적으로 2030년까지 개통이 된다면 강원도는 동북아 북방경제 시대 그 대한민국의 전진 기지이면서 수도권의 배후 강역 경제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계획을 보면요,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이 정말 교통의 핵심 요충지 중 요충지가 될 것이다라는 또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후년쯤이면은 부산까지 고속철도로 바로 이제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그 원주역에서 만종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6km 연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그 오송까지 또 연결해서 소위 강호축이라고 하죠.
이 전라도 호남 지역까지 또 역시 고속철도로 가게 되고요. 또 이게 그 향후에 아까 또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춘천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또 후에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철도로 원주에서는 정말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다. 이런 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확정된 노선 이외에 또 추가로 3개 노선이 또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4개 노선 이외에 추가로 이제 검토 대상, 우선 검토 대상으로 3개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 노선을 보면요. 오는 2026년에 추종 계획이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6년에 수정 계획이 좀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 논의될 추가 검토 노선이 3개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노선은 원주에서부터 춘천, 그리고 제천에서부터 삼척, 경기 연천에서부터 철원, 월정리 등 3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4차 계획 반영은 좀 불발이 됐지만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향후에 이 사업의 좀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을 마련하면 장기 그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좀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강원도는 원주 춘천 노선이 용문 홍천 노선과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2026년 예정된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안 반영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이 원주 춘천 노선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원주 춘천만 뭐 철도로 오간다를 떠나서 아까도 이야기에서 나오는 원주를 통해서 호남과 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춘천 지역도 바로 또 그러한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26년도에 다시 한번 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철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국가철도 계획은 상당수 좀 건의했던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큰 변화가 또 예상되고 있고요. 좀 성과를 올린 배경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큰 성과, 기대 밖에 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4개 노선이 최종 반영되기까지는 그 강원도와 좀 정치권이 공조가 좀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계획 반영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 170개 노선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고요. 이번에 그 강원도가 제출한 노선은 한 12개 노선이 건의가 됐는데 이 12개 노선 중에서 4개가 확정이 되고 3개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다 확정이 되는 좀 성과를 거두게 된 거고요. 네. 그 당초에 그 강원도와 그 정치권은요, 지난해 그 5월에 그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도내 SOC 사업 반영을 위해서 좀 장기간의 총력전을 펼치면서 거둔 이번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해당 지역이죠. 유상범 국회의원, 홍천 행성 영어 평창에 있는 유상범 국회의원이 좀 여러 가지 공약 사업으로다가 국토교통부 좀 문턱을 좀 지속적으로 좀 두드린 성과를 거둔 거고요. 또 한 명은 그 도내 유일의 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의원이 있습니다. 허영 의원인데요. 네. 춘천의 의원이 또 국토부 측과 좀 물밑 협상을 좀 많이 벌인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그 사실상 그 정치권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좀 한 사흘 전에 좀 19일 정도에 국토부를 통해서 이런 그 성과를 좀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말조심을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예. 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요즘 국토부가 최근에 그 LH 직원의 좀 신도시 투기 의혹 여파로 여론이 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좀 대규모 철도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입담속을 좀 했었다고 하고요. 워낙 그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강원도와 좀 막판까지 경쟁했던 타시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홍천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그 대응책도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약간 때이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여주 원주 간 이 노선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주에서 원주로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을 횡성까지 연장하자는 또 의견도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주에서부터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은 지난 연말에 최종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연말 이 확정이 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은 올 하반기 정도에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 노선을 행성까지 연장하자라는 음흠. 여론이 지금 행성 지역 사회에서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행성과 좀 이 여론은 왜 나왔냐면 행성과 인접한 좀 홍천 용문 노선이 이제 철도 사업이 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 춘천 내륙 종단 철도 신설도 좀 최우선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반영을 하면서 원주에서부터 행성까지 연장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여론이고요. 네. 이 때문에 행성구는 어제 그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그 지난 연말에 확정된 그 판교에서부터 여주, 서원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복선화 사업에 지역사회 전략을 좀 담아서 행성까지 연장하는 이런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행성에서는요, 그 원주에서부터 행성을 연결하는 KTX 노선이 좀 있습니다. 한 23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노선을 활용해서 서원주역에서 원주 공항 인근이면서 좀 이모빌리티 단지가 있는 행성은 묵계리 일대에 전철역을 신설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그 지난해 그 보궐선거로 당선된 장신상 구수의 주요 좀 공약이고요. 하기 때문에 좀 이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에서 유치 의지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주역에서 이모빌리티 단지 그 인근인 묵계리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수도권 전철이 행성까지 연결이 돼서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관광, 기업 유치에도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계획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은 뭐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또 그림이 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또 과연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또 개발할지 우리 또 지역이 또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다양한 공모 사업의 선정으로 책 읽는 도시에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죠. 윤지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알았네요. 오늘이 세계 책의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데요.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과 또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이날인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관내에도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미리네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도 있는데요. 대출 건수를 확대하는 듬뿍 드림, 대출 정지 회원들을 정상 회원으로 변경하는 연체자 해방의 날, 다양한 도서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는 동화 속 원화 전시 등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을 위로하는 필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김혜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매년 진행하던 대출 정지 회원을 위한 연체자 해방의 날, 대출 건수 확대를 비롯해서 전시, 체험, 공연, 강연 등 총 10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실 한쪽에는 한 도시 한 책을 필사해 볼 수 있는 필사 코너가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필사 이벤트는 올해 한 도시 한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 속에 인상 깊은 구절을 써서 이를 찍으셔서 샵 원주시 한 책 필사라는 태그와 함께 본인 SNS에 업로드 해주시면
30분을 추첨하여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책 속에 따뜻한 구절을 써보면서 달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난 그 연체자 해방의 날이라는 행사가 아주 굉장히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또 다양한 공모 사업이 또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이 또 독서문화진흥에 많이 앞장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 프로그램들이 5월에서 6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성인 대상의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50대 이상 실버 세대가 주 활동가가 되어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대단위 사업으로 올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선정이 됐고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 써보는 온 마을이 작가다 시민 함께 쓰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에 3개가 선정돼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전국적으로 110곳을 선정해서 정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일일 체험, 이중언어 그림책 읽기, 영화 속 다문화 읽기 등을 진행합니다. 그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와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립중앙도서관 김혜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이제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이런 정보 취약계층 자녀들을 모집을 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직접 드리고 그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중언어 그림책 읽기나 다문화 속에서의 영화를 가지고 내용을 풀어보는 내용이거나 이런데 이제 그거는 다문화 가족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매년 계속 진행했던 다문화 일일 체험이라고 도서관에 오셔서 다문화를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로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서관에서 정말 좋은 책들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또 김한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원주시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또 지원 사업 이 지역 주관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좀 약간 그 명칭이 어렵습니다. 좀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네, 원주시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사업 지역 주관 기관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2년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 발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문화 현장에서 실제 실무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원주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2년간 약 1억 2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지역문화 생태계 성장, 지역문화 역량 강화,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심화과정, 연수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완공될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지역의 문화자원과 청년들의 정체성을 연계하여 원주형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또 원주문화재단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도 함께 또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원주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멘토스쿨, 플레이 뮤직 프로젝트, 탐정은 바로 너, 주인을 찾아라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플레이 뮤직 프로젝트는 관내 극단과 협업해 다양한 오브제들을 활용한 연극, 음악, 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총 16회차로 진행되고 관내 명소를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원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회차에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활동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계획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비대면으로 바로 전환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집 일정과 대상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내 5에서 6학년 초등학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고요. 교육 비용은 재단이 전액 부담하고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될수록 예술을 통한 감수성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다양한 미적 경험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코로나19로 한때는 공연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고 많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요즘은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도리어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공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연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원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을 하며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로하고자 색다른 재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재즈 인 더 원주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위로의 정서를 담은 재즈라는 장르를 통해 시민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원주의 문화예술 명소를 배경으로 진행하고요. 잔잔한 재즈 선율과 함께 봄을 맞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강원 가명과 뮤지엄산, 반공역, 치악산 국립공원, 거돈사지, 용소막 성당, 남산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총 7회로 진행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좀 그 일정들 살펴보시고 또 좋은 추억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희 포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